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아이오닉 6 대 모델 3입니다. 아이오닉 6의 장점은 저렴한 가격과 가격 대비 재밌는 주행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단점으로는 호불호가 큰 디자인, 그리고 2열 헤드룸과 정숙도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델 3에 비하면 거의 3천만 원이나 저렴하기 때문에 뭔가 비벼볼 만하겠다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오닉 6가 정말로 모델 3와 비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이오닉 6는 국산 최초의 전기 세단입니다. 비슷한 급이 모델 3밖에 없다는 점 감안해 주시고요. 일단 모델 3의 크기 분류는 국내 기준으로는 준중형, 해외 기준으로는 중형입니다. 그래서 아반떼 대비 전장, 전폭, 전고와 휠 베이스가 모두 크긴 한데요. 여기서 휠 베이스는 전기차니까 이 배터리 때문에 더 넓어진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수치상으로는 준중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6의 경우에 모델 3에 비해 전장은 160mm, 전폭은 30mm, 전고는 65mm, 그리고 휠 베이스는 75mm나 더 깁니다. 아이오닉 6는 확실히 중형다운 덩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적인 트렌드는 세그먼트의 크기를 키우는 추세입니다. 모델 3가 2018년도에 출시가 됐었으니까 4년이나 지난 지금 기준으로는 아이오닉 6가 모델 3보다는 한 체급 더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전부냐? 이번에는 배터리와 주행거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차량의 가장 기본 트림을 보면 아이오닉 6는 스탠다드 2륜의 18인치, 그리고 모델 3는 스탠다드 RWD입니다. 모델 3의 배터리 용량이 3kW 작지만 주행거리는 36km나 더 갈 수 있는데요. 출력 면에서도 우위입니다. 그리고 중급부터는 아이오닉 6의 공기저항 디자인이 빛을 발하는 것 같은데요. 배터리 용량을 41% 늘리면서 70% 늘어난 모델 3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주행거리를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 트림 간의 대결에서는 두 모델 모두 거리보단 모터를 추가하면서 출력에 집중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아이오닉 6는 모델 3에게 출력 면에서는 확실히 밀리지만 주행거리는 얼추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아이오닉 6는 모델 3에 비해서 크기만 크고 느린 차다? 근데 가격을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이오닉 6의 가격구는 5,200만 원 시작, 최고 트림은 6,135만 원입니다. 보조금 100% 구간이기 때문에 실구매가면 4천만 원대까지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모델 3는 지속적인 가격 인상으로 인해 현재 7,034만 원, 그리고 최고 트림은 9,417만 원입니다. 모델 3는 보조금 50% 구간이기 때문에 두 모델의 가격 차이는 평균 2,558만 원 정도로 벌어지고요. 결과적으로 최저 2천만 원, 최대 3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주행거리에서는 퉁친다 치면 한 150마력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모델 3가 1마력당 20만 원을 더 줘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테슬라에겐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2, 3천만 원의 가격 차이를 감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실제 도로에서의 반응은 위쪽에 최초 시승기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기본 성능 사양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의 HDA2는 원거리 레이더, 전방 카메라, 근거리 레이더 4개, 사이드미러 후측방 카메라 2개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유지 보조의 장점을 결합한 HDA에서 한 단계 진화한 기술입니다. 방향지시 등 작동 시에 차선 변경과 고속도로의 나들목, 분기점에 진입할 때 감속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테슬라의 FSD는 8개의 카메라와 12개의 초음파 센서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오토 스티어, 섬원 등을 지원하는데요. 예전에는 오토 파일럿이라 불렸고요. 현재는 FSD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름만 달라진 것 같지만 이 오토 파일럿은 고속도로에서만 되는데요. FSD는 시내 주행도 가능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OTA로 자율주행 레벨 5까지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현대는 HDA2의 업데이트 방향이 아직 발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도 HDP, 하드웨어 드라이빙 파일럿을 개발 중이라고 하고요. 결론적으로 기술 개요상으로는 비슷하지만 FSD는 자율주행 레벨 5까지 염두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내 몸이 편하냐 아니면은 돈을 아끼냐, 요거는 개인 차이가 좀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트림이 가장 많이 팔릴까요? 먼저 아이오닉 6는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트림의 스마트 센스와 컨비니언스, 외장 컬러는 세레니티 화이트 펄의 선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가격이 5,836만 원인데요. 스마트 센스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의 운전 편의 옵션을 넣고 컨비니언스에서 V2에 그리고 디지털 키 등에 들어가게 되면 한 단계 위인 익스클루시브 플러스와의 구성이 거의 같아지지만 17만 원이나 저렴합니다. 대신에 이 앰비언트 라이트와 HUD는 없어요. 근데 17만 원 차이면은 익스클루시브 플러스가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모델 3는 스탠다드 RWD에 FSD, 19인치 스포츠 휠, 외장 컬러는 미드나잇 실버 메탈릭의 선택률이 가장 높았고요. 이렇게 됐을 때 8,260만 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FSD의 경우에는 거의 필수로 선택되는 옵션인데요. 이 FSD도 초창기 700만 원대에서 현재 900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해외에서는 약 2천만 원까지 인상이 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19인치 스포츠 휠이 193만 원 하는 거는 뭐 애교인 것 같습니다. 뭐 웍스나 BBS 같은 튜닝 휠보다 뭐 저렴하긴 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근데 외장 컬러가 129만 원이나 하는 거는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기 조합 간의 가격 차이는 2,424만 원입니다. 물론 테슬라의 FSD가 아른거리긴 하지만 가성비 면에선 아이오닉 6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인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더 확장해서 다른 경쟁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단으로만 추려보자면 EQS, 이트론, 타이칸 등이 있지만 가격이 좀 뜬금없어지니까 아이오닉 6 가격 대비로는 폴스타 2, 모델 3 대비로는 i4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아이오닉 6의 인기조합 기준으로 폴스타 2를 짜보면 롱레인지 싱글 모터의 파일럿 패키지와 플러스 패키지, 화물 공간 매트를 선택해서 6,353만 원이 됩니다. 폴스타는 볼보 기술을 가져다 쓰니까 안전면에서 신뢰할 수 있어서 좋은 선택인 것 같긴 한데요. 500만 원 정도 비싸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BMW i4의 경우에는 240 그랑 쿠페의 M 스포츠 트림을 선택해서 6,650만 원이 됩니다. 깡통이지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HUD 같이 나름 옵션을 빵빵하게 해놔서 FSD 욕심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6는 신차니까 가성비 추천 조합을 짜보겠습니다. 저라면 아까 말했던 17만 원을 더 주고 HUD와 앰비언트 라이트를 가질 수 있는 익스클루시브 플러스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선택 옵션은 아무것도 넣지 않아서 5,845만 원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경쟁차들도 가성비로 맞춰보면 모델 3는 롱레인지 RWD 트림에 FSD만 추가해서 7,938만 원, 외장이랑 휠은 뭐 랩핑이나 뭐 중고 휠로 타협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폴스타 2는 롱레인지 싱글 모터에 플러스 패키지는 삭제하고 파일럿 패키지만 살려서 5,789만 원에 맞추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i4는 따로 선택할 게 없어서 그대로 6,650만 원인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아이오닉 6 대 폴스타는 주행거리와 실내 공간이 구매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모델 3와 i4는 디자인이냐 FSD냐로 나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이오닉 6의 디자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차량 놓고 보니까 각각의 특징들이 보이는데요. 먼저 아이오닉 6는 깔끔한 라이트와 대비되는 디테일한 범퍼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심하지 않게 밸런스가 맞춰진 것 같기는 한데요. 여전히 뭔가가 떠오르죠. 그리고 모델 3의 경우에는 심플한 라인의 후드와 범퍼에 라이트로 힘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전에도 말했지만 약간 개구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무튼 프렁크는 아이오닉 6에서는 충전기 정도 들어갈 것 같고 모델 3는 장바구니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측면을 보시면 아이오닉 6는 스트림 라이너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공기 저항 개수가 0.21cd로 전비까지 잡은 디자인인데요. 쿠페형이지만 일반적인 세단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프론트 휀다 휠하우스에 공기가 고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휠캡 리듀셔를 적용한 것까지 여기저기 공력에 신경을 많이 쓴 디자인인데요. 휠 디자인도 꽤 고성능스러운 것 같습니다. 모델 3도 쿠페형이긴 하지만 후미가 아이오닉 6에 비해서 살짝 짤뚱한 느낌이 드는데요. 매립형 도어 핸들은 출시 당시에는 센세이션이었습니다. 후면부로 오면 두 차량의 색채감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이오닉 6는 트렁크 리드를 극단적으로 낮추고 스포일러를 이중으로 배치해서
스포티한 느낌이 강렬한데요. 이 좌우로 이어진 픽셀 라이트와 수직 투톤 범퍼 디자인도 상당히 신선합니다. 모델 3는 일반 세단의 높이감에 별다른 기교 없이 깔끔한 모습인데요. 모델 3가 미니멀리즘이라면 아이오닉 6는 맥시멀리즘인 것 같습니다. 트렁크를 보시게 되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401리터, 그리고 모델 3 같은 경우는 425리터입니다. 아이오닉 6가 후면부들을 스포츠카처럼 눌러놨기 때문에 공간 소실이 조금 컸던 것 같은데요. 대신 패스트백 형태로 트렁크가 다 열려서 개방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용 에어매트도 있기는 하고요. 모델 3의 경우에는 아이오닉 6보다 높이가 조금 더 높습니다. 둘 다 폴딩이 가능하지만 이 세단의 트렁크 턱 때문에 차박은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짠! 아이오닉 6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이 차량은 프레스티지 트림의 빌트인 캠, 와이드 선루프, 디지털 사이드 미러,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실내 컬러는 블랙 모노톤의 에코 프로세스 천연 가죽이 적용되었습니다. 칼럼식 기어와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그리고 공조 시스템은 아이오닉 5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이 D3의 화면과 버튼리스 슬림 도어가 적용됐다는 점인데요. 이 윈도우 조작부는 여기 이쪽 센터에 위치합니다. 근데 편의성을 떠나서 마감재가 이렇게 생 플라스틱 느낌인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사이드미러 화면은 센터 양쪽 끝에 A필러 하단에 배치시켜서 디자인적인 통일성이 생기긴 했지만 이 시야 편의성은 아이오닉 5식의 도어 배치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도어와 센터 하단부에 반투명 소재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역시 플라스틱이라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익스클루시브부터 적용되는 상하단 듀얼 컬러 앰비언트 라이트는 무려 4096가지나 되는데요. 실제로 보았을 때 정말 예쁩니다. 이번에는 모델 3입니다. 모델 3는 뭐 다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센터에 18인치 모니터로 모든 것을 컨트롤합니다. 아이오닉 6처럼 뭐 이것저것 화려한 건 없지만 단순하다는 것,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대신 요즘 차에 거의 다 들어가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다 보니까 조금 밋밋한 것 같습니다. 다시 아이오닉 6입니다. 아이오닉 6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이 GMP를 거의 끝까지 늘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동급 대비 가장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턱도 전혀 없고요. 1열 시트를 최대로 밀었을 때 주먹 7개에서 8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말 많은 헤드룸은 소나타보다 약간 좁은 수준입니다. 성인 남성 기준으로는 조금 협소해요. 모델 3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으로 만들어져서 공간을 최대치로 늘렸다고 합니다. 1열 시트를 최대로 밀었을 때 레그룸은 주먹 6개, 그리고 헤드룸은 이 글라스 루프 때문에 주먹 하나 반 정도가 나옵니다. 아이오닉 6와 비교했을 때 레그룸은 조금 좁고 센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나마 이 헤드룸으로 살짝 숨통을 틔워주는 것 같습니다. 두 차량 모두 성인 남성으로는 2열에서의 편한 이동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짠! 먼저 아이오닉 6입니다. 일단 최초 시승 때 느꼈던 것과 비슷한데요. 공기저항 개수가 국산차 중에서 제일 낮지만 실내 소음 유입은 전기차 치고는 큰 편입니다. 저속에선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속도가 조금 붙으면 풍절음도 커지고 하부 소음도 조금은 거슬립니다. 요거는 휠 사이즈를 다운시켜서 완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은 하부에 배터리가 깔려서 높을 것 같지만 일반적인 세단 수준입니다. 전비는 6.2kg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모델 3입니다. 현재 시승차는 롱레인지 트림에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실내 정속도는 아이오닉 6하고 비슷하지만 하부 소음이 조금 더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속으로 좀 이렇게 밟아보면 풍절음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은 아이오닉 6보단 살짝 낮은 것 같습니다. 전비는 대략 5.7kg 정도 나옵니다. 드디어 아이오닉 6의 풀악셀 타임입니다. 아이오닉 6에 있는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노멀, 스포츠, 개인 세팅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얍! 오! 바람을 가르면서 막 치고 나갑니다! 오! 와, 속도도 엄청난데 그만큼 풍절음도 엄청나요. 와, 근데 정말 빠릅니다. 이야, 진짜 야 테슬라 저리 가란데?
아이오닉 6 롱레인지 AWD는 전후륜 모터 탑재로 내연기관 환산 시에 약 320마력의 61.7토크입니다. 수치상으로는 GB60 스탠다드와 비슷한데요. 가속감은 아이오닉 6가 좀 더 기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밟아봐도 어휴, 피드백이 빨라요. 근데 이렇게 초고속 영역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이 고속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5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번엔 모델 3의 풀악셀입니다. 이 모델 3의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 표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럼 표준 모드로 바꾸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얍! 오, 역시 밟자마자 가볍게 튀어나갑니다. 오, 야, 근데 속도가 붙으면 붙을수록 뭔가 고속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 그래도 잘 나가네요. 모델 3 롱레인지는 내연기관 환산 시에 약 497마력의 60.4토크입니다. 이 수치상으로는 아이오닉 6보다 마력은 높고 토크는 낮은데요. 달리는 힘으로만 보면 확실히 모델 3가 더 잘 나갑니다. 근데 발진 가속력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시 아이오닉 6입니다. 코너를 돌면서 선의 능력을 느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 세팅 모드에서 스티어링 휠만 스포츠로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 스포츠에서는 핸들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지면서 조향 감도 또한 예리해집니다. 자, 그럼 고속 코너링! 야, 진짜 핸들링은 정말 수준급입니다. 그때도 느꼈지만 정말 좋아요. 근데 미세하게 롤링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스포츠성보다는 승차감 지향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은데요. 뭔가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는 소나타나 K5를 탄 것 같습니다. 뭔가 택시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모델 3입니다. 아이오닉 6와 마찬가지로 스티어링의 감도를 스포츠로 해뒀는데요. 무게감은 모델 3가 훨씬 무겁습니다. 거의 뭐 노파워 핸들 같은데요. 자, 그럼 고속 코너링! 오, 핸들 감각은 날렵하면서도 무난합니다. 표준적이에요. 그리고 롤링이나 피칭이 거의 없고 차체가 단단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모델 3는 전후륜 무게 부분이 5대5로 잘 잡혀 있어서 그런지 스포츠성은 아이오닉 6보다 모델 3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승차감입니다. 현재 아이오닉 6 2열에 탔고요. 방지턱을 넘으면서 승차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속 30km로 방지턱을 넘어보았을 때 충격 감쇄가 굉장히 부드러운 편입니다. 전기차 같지가 않아요. 보통 전기차들은 하부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 승차감을 단단하게 묶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오닉 6는 꽤 유하게 풀어낸 것 같습니다. 현재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인 18인치 휠로 하신다면 승차감이 더욱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모델 3의 2열입니다. 동일하게 시속 30km로 방지턱을 넘어보면서 승차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와, 확실히 이 G는 좀 통통 튀는 것 같아요. 현재 시승차가 제일 작은 18인치 휠이 적용이 됐는데도 이 정도인데요. 만약에 20인치로 인치업을 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뒷자리 승차감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아이오닉 6가 편안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오닉 6와 모델 3를 시승해봤습니다. 에어백은 아이오닉 6는 7개, 모델 3는 8개입니다. 충돌 테스트 결과는 아이오닉 6는 아직이고요. 모델 3는 미국 IIHS에서 최고 등급인 탑 세이프티픽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리콜 소식도 아이오닉 6는 아직은 없고요. 모델 3는 소프트웨어 오류, 프론트 어퍼 컨트롤암,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등이 있습니다. 연식별로 조금 다르니까 세부 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이슈로는 아이오닉 6는 디자인, 모델 3는 가격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 드디어 홍씨의 선택! 아이오닉 6냐, 모델 3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이오닉 6 승! 와! 사실 성능이나 주행 편의성에서는 모델 3가 더 좋습니다. 뭐 디자인 잡음도 없고 FSD의 유혹도 정말 큰데요. 근데 이걸로 2~3천만 원? 야, 저는 그냥 그 돈 저축했다가 아이오닉 7으로 갈아탈래요. 일상주행에서 200마력 이상이 넘으면 답답한 건 없습니다. 그럼 자율주행만 타협하면 되겠네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